장사나 사업의 아이템. 많은 독자들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어 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알려달라거나 어떻게 하면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느냐고 내게 메일을 보내온다. 현재 여유자금이 1억 있는데 무슨 장사를 하면 좋겠느냐고 묻기도 한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과 현재 하고 있는 일 등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이다. 내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점치냐? 또 이러저러한 업종에 종사하려고 하는데 그 업종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이건 역시 멍청한 질문이다. 업종이 좋으면 개나 소나 다 뛰어들어도 돈을 번다는 말이냐? 업종이 나쁘면 모두 다 손해를 보고 불황인 업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호황인 업종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사양산업이 있음을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장사나 사업을 꿈꾸는 이유는 봉급 생활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궁극적으로 아이템을 보물찾기처럼 당신이 열심히 찾으러 다니면 드디어 찾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앞서 백만장자 마인드 토마스 스트레인저 저의 통계를 인용한 적이 있다.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그때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정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다고 했었다. 저 멀리 숲속 어딘가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은 남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게 저절로 당신 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 것이 눈에 저절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은 피고용인 즉 봉급생활자로 일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 실제로 수십 년간 사람들을 고용하여 온 나의 경험에 따르면 절대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장 공통적 특성은 시키는 것만 하는,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수동적인 사람들, 능동적으로 뭔가를 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쉽진 않죠. 그래서 사업자들의 마인드, 직장인들의 마인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번뜩번뜩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 떠올랐을 때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것도 실행에 옮겨나가면서 수많은 난관이 들이닥치는데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쭉 성장하시고 회사를 엑시트하고 큰 회사로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저절로 당신 눈에 들어와야 한다. 얼마 전에 그 아이템 생각나네요. 쓰레기 대신 버려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매출도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쓰레기 버리는데 비용이 또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편하잖아요. 그 돈 내고 그냥 한 봉지에 10,000원 정도 해서 쓰레기를 전체 다 버려주는 그런 아이템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있죠. 아이템이 당신 눈에 저절로 보여야 한다는 말은 이게 왜 없지? 유레카 약간 이런 느낌 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파트 베란다나 건물의 간판 혹은 난간 등에 비둘기들이 와서 배설하는 것을 막아주는 버드 스파이크라는 것이 있다. 10여 년 전 건물 전면에 비둘기가 하도 많이 몰려들어 배설을 하기에 버드 스파이크를 찾아보니 모두 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것뿐이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비둘기가 많이 있는 곳들에서 보았던 것들은 스테인리스 재질이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데 일반 철사로 만든 것들은 녹이 쓴 상태여서 스테인리스 재질보다 조금 더 눈에 잘 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비롯한 모든 플라스틱 재질은 자외선에 의해 변질되고 스파이크 자체도 스테인리스 철사보다 훨씬 굵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 않다. 나는 즉시 100%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제품을 찾아 중국에서 몇 박스 수입 후 난간이나 간판 위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그 스파이크를 수입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절로 눈에 보였다. 뭐 그냥 아이디어 공장인데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재고가 있어도 썩거나 변질되지 않으므로 언젠가는 팔아먹을 수 있다. 파는 것까지 고철, 네, 고물상에 파는 것까지. 아, 이거는 진짜 좋다. 네. 현재 스테인리스 버드 스파이크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직구 제품이거나 바닥 부착면은 플라스틱 재질이며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된 제품을 미리 수입한 후 판매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당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더 이상 추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고 충분한 부자였고 새로운 일을 맡길 만한 직원도 없었기에 귀찮기도 했다. 아, 이거죠. 저도 비슷한 거 많이 느끼는데, 아, 사람들이 이걸 왜 안 하지? 근데 나는 못 하겠어. 이것도 할 시간도 없고, 예. 여기에 투여할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어차피 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와 얘기하다가 이런 아이템이 있음을 들었던 사람이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면 아이템이 보인 것일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팔릴지, 이익이 얼마나 날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이미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존 인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 물품을 늘리는 차원에서 해볼 만한 것이다. 아, 이 얍장에서 이야기했던 그거죠. 아이템을 계속 추가시키는 거. 아, 좋습니다. 약간 비유를 들어보면 그거잖아요. 요즘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 상품 소싱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제조부터 판매 시장까지 다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인 경우 그 장사나 사업은 틀림없이 망한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아,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인 경우는 망한다. 네. 돈을 벌고자 우선인 경우는 망한다. 아, 되게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돈이 되게 중요한데 서비스나 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거에 더 집중하고 포커싱을 맞춰야 돈이 따라온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읽어볼게요. 워렌 버핏의 강연을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유튜브에서 직접 들어보아라.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비결임을 알게 된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책 다 읽고. 네. 아, 세이노님이 안 됩니다 이제. 네, 연결이 끊겼네. 아쉽고요. 나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나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알바생들은 새겨 들어라. 매일 매 시간이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알바하는 동안 그게 체화되지 않으면 다른 기회를 잡아도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자, 참고로 1986년에 직원들이 사용할 워드 프로세서용으로 6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리스로 구매한 이후 나는 호기심에 MS-DOS와 DBase 프로그램을 혼자 공부하였다. 86년이요? 와, 컴퓨터가 이제 막 보급을 할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이랑 비유하면은 2023년에 막 챗 GPT가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네요, 살짝. 그 당시 나온 PC 잡지들에서 DBase로 만든 유용한 사무관리 프로그램, 예를 들면 주소록 관리 등등의 소스가 실려 있었는데 그 소스를 한 줄 한 줄 보면서 DBase 책에서의 설명과 비교하며 실력을 쌓아나갔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가 주소록 관리 전용으로만 사용하여도 찾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눈에 저절로 보였고, 그래서 고객이 원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끼워서 팔기 시작했다. 아, 이게 옛날에도 되는구나. 요즘에 예시 비유를 사례 같은 거 보면은 그거죠. 챗 GPT가 컴퓨터라고 해. 챗 GPT를 활용해서 그 어플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챗 GPT 안에서 구독료를 받고 API 연동해서 구독료나 뭐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손품이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판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앱들 그런 것도 다 똑같죠. 네, 웹사이트. 네.
덧붙여 다른 항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속도 300bps짜리 모뎀을 몇십만 원에 사서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 다이아로그에 접속해본 것도 그때였다.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천리안 PC 통신을 일찍부터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리안 나우누리 되게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내가 인터넷 관련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친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을 때가 자주 있었다. 내 대답.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이야. 인터넷이 퍼지기 시작할 때 이미 부자였거든. 와, 정말요? 리스펙합니다. 부자들은 사업 아이템에 눈이 보여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 오늘 챕터는 되게 짧네요. 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예전에 아이템 구상할 때 시절도 많이 떠올랐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돈 벌고자 했었던 마음 가지고 찾고 뛰어들고 실패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막상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네. 아이템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고객의 감동, 본질. 결국엔 본질이지 않습니까? 투자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뭐든 본질. 네. 오늘도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세이노님 감사합니다.